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은 디자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좀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을 해라 마라 뭐 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구글링 해보시거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뭐 디자이너의 자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저는 이런 사람은 좀 디자이너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예술가와 정치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술가부터 말을 해볼까요? 사실 제 영상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우리는 상업 디자이너다, 우리에겐 클라이언트가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 이야기는 본인이 본인의 디자인 스타일, 나만의 색깔 혹은 나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즉 우리는 파인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순수 미술, 예술가이시죠. 절대 예술가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특정 전시회를 가거나 뭐 아트 뭐 갤러리를 가거나 이럴 때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배경을 관객이 이해를 하고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했을까, 어떻게 붓터치를 만들었을까, 어떤 구성을 했을까를 관객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파인아트에 많이 속하게 되는 거고요. 즉 예술가죠. 나의 주제,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주관을 나의 작품에 녹여내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이 있고 우리의 서비스의 목적이 있고 이 서비스 그리고 그 회사 어떤 서비스의 비전이 있고 이것들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딜리버리 프로세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주관은 매우 중요하죠. 디자이너가 주관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디자이너의 주관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유저, 우리 서비스의 목표, 우리의 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디자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의도했던 바들을 유저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서라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 즉 유저의 페인 포인트라고도 하고 뭐 유저의 니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대상에 대한 연구, 즉 유저에 대한 연구 혹은 시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켓에 대한 그런 리서치,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오로지 나의 디자인이 최고야, 당신들은 왜 나를 이해 못해? 라고 하신다면 디자인을 하기 정말 힘드신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겪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디자인에 저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C안을 A안, B안을 만들어 놓고 설마 이걸 고르겠어? 하고 C안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꼭 C안을 골라요. 클라이언트가 야 이건 안 고르겠지 했는데 꼭 그걸 골라. 그때부터 정말 괴로운 거죠.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클라이언트는 이걸 너무 좋아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사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디자이너 분들에게 시안을 최대한 늦게 빼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이런 상황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혹은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이 시장,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이 유저에 대한 몰이해, 거기에 플러스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의 설명이 얼마나 더 메이크센스하게 넘어갔느냐, 워킹을 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발생을 해요. 디자이너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의 디자인이 1차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빠져나가야 되고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한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하우스 디자인이든 혹은 에이전시에서 작업을 하든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보통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면 저희 시안은 2주 뒤에 볼 수 있나요? 시안 저희 다음 주에 되나요?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영상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리서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전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을 내보낼 때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가 걸려요. 시안이 나오는 데까지 짧으면 한 달, 평균적으로는 2달 정도 뒤에 프로젝트를 내보내죠. 프로젝트 기간이 3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한 달 반 정도를 소요를 해요. 그 정도의 이해도 없이 바로바로 시안을 내보내거나 디자인을 내보냈을 때 과연 이 디자인이 합리적인 디자인인가, 내가 이 디자인을 정말 끝까지 수정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체력이 갖춰져 있는 디자인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계약을 할 때 만약에 PM분이 계시거나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시면 시작하실 때 충분히 우리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앞단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고민이 무엇이고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고 우리의 유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서로가 같은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디자인을 하시면 좀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힘내세요. 네. 이건 뭐라 할 수가 없다. 네. 두 번째는 정치가인데요.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직업이에요. 즉 우리의 퀄리티, 이 퀄리티라는 단어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프로세스와 무수히 많은 그런 과정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 정치가라고 말씀드린 이 유형들은 실제 작업물의 퀄리티는 굉장히 낮아요. 혹은 클라이언트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지금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는 정말 큰 차이를 일으키거든요. 제가 이 회사 누구 아시는데 이분 막 이런 것들 말로 때우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의 퀄리티 자체가 정말 떨어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억셉을 받아와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는 디자이너로서는 결코 성장을 하기는 힘들어요. 본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의 디자인의 역량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변 상황이라든가 혹은 프로젝트의 역학관계 그리고 주변의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직군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오래 갈 수 있느냐 혹은 여러 클라이언트와 여러 작업을 동시에 따오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치가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라이언트와 한 프로젝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클라이언트는 절대 이분의 작업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와우 포인트라고도 하고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감동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이너 스스로가 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간다라고 하면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한 번 이상의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쨌든 작업이 끝은 나요. 끝은 나는데 오히려 영업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세일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 클라이언트를 너무 만족시켜준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다른 클라이언트를 소개시켜주고 혹은 본인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를 또 이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되죠.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작은 실수라도 본인들이 역으로 커버를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한 번의 작업만도 끝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 매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 그리고 세일즈 비용 이런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유형을 특징적인 그 컨셉으로 좀 두 가지로 예술과 정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노력을 하는 디자이너이냐 아니냐, 노력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이냐 아니냐로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뜨끔하시거나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